태광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핵심은 B2B에서 B2C로의 전환입니다. 화학산업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태광그룹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착수했고 그 해답으로 뷰티와 바이오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한 부동산 사업까지 더하며 사업의 축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태광그룹은 최근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사업구조 재편을 진행 중입니다. 은둔의 기업으로 불릴 만큼 기업 간 거래 중심이던 핵심 사업을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빠르게 신사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핵심 사업이던 화학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중단했습니다. 대신 투자 재원을 뷰티와 바이오 양대 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그룹 정체성 자체를 다시 쓰는 과정에 들어선 태광그룹에 대해 조명해 보겠습니다. 더벨 산업일부 고설봉입니다. 최근 M&A 시장에서 태광그룹의 광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티야드 메리어트 호텔 인수를 완료한 가운데 애경산업 인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동성제약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새해를 시작했고요. K조선 인수 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수면 위로 떠오른 태광그룹의 M&A 전략 핵심은 신사업 발굴입니다. 특히 그동안 전혀 접하지 않았던 사업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오가닉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 자금력을 총동원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실탄을 확보하고 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광그룹이 사업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이유는 주력 사업에서의 부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화학산업 공급 과잉으로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태광산업은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저가 범용 제품에 밀려 매출이 줄고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실제 태광그룹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실적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매출 3조 약 1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 이후부터 매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2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정점 대비 32%가량 감소했습니다. 수익성 하락세는 더 가파른데요. 2021년 영업이익 3,500억 원을 정점으로 그 이듬해부터 영업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에는 영업 적자 규모가 1,0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태광그룹이 추진하는 사업구조 재편은 B2B 기업에서 B2C 기업으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태광그룹은 근간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성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영위해왔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은 금융업인데요. 흥국생명을 중심으로 화재,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업을 제외하면 핵심 사업은 B2B 영역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태광그룹은 이전까지 기업 간 거래가 주요 사업으로 경기 변동성에 민감하지 않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학산업 자체가 구조조정을 겪을 만큼 어려움에 처하자 태광그룹의 성장 동력도 꺼졌습니다. 이에 따라 태광그룹은 제조업 기반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화학산업 위기론이 불거진 2020년을 전후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조직을 꾸리고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진 KBT와 K바이오를 신사업으로 낙점했습니다. 신사업의 한 축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업입니다. 태광산업은 지난해 코티야드 메리어트 호텔을 인수하며 부동산 임대업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호텔을 통해 임대업 경험을 쌓고 그 이후에 부동산업을 확장하겠다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태광그룹 부동산 전략의 핵심은 전천후 부동산 개발 및 운영에 있습니다. 부동산 기획부터 개발금융, 건설 시공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을 통해 수익성을 높여간다는 전략입니다. M&A를 통한 임대업 진출과 보유하고 있는 유효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업 개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흥국생명 등 금융계열사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사 인수를 통해 부동산 개발부터 시공, 운영까지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회사로 도약한다는 전략입니다. 태광그룹 사업의 한 축은 금융업입니다. 태광그룹은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흥국증권 등을 중심으로 비은행 금융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지수사 체제를 출범하진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쟁사 대비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력인 보험업의 이익 기반이 줄어드는 가운데 성장 동력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신사업 육성을 통해 태강산업 등 제조업 계열사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M&A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걸쳐 M&A 물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강그룹의 공격적 M&A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해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이노가직 성장 전략은 앞으로 몇 년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태강그룹은 사업구조 재편과 외형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전방위 M&A를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인 M&A 자신감의 원천은 자금력입니다. 태강그룹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탄탄한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룹 주력 계열사 모두 실적 저하 가운데서도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풍에 휘달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2조 원을 웃도는 그룹 내 가용현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M&A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주력 계열사인 태강산업의 펀더멘탈이 눈에 띄는데요. 태강산업은 자산 총액의 25% 이상을 현금성 자산 등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현금성 자산 등 보유 현금은 총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채 비율은 16.4% 정도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발판으로 태강그룹이 인수금융 부담을 줄이면서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태강그룹은 한때 재계 30위권의 대기업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호진 전 태강그룹 회장이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를 겪으면서 경영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룹은 조금씩 위상을 잃었습니다. 최근 태강그룹은 이전 회장의 사면 복권을 계기로 공격적인 M&A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 회장은 지난해 그룹 내 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경영일산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이전 회장이 현재 추진되는 사업구조 재편과 그룹 재건을 통해 태강그룹의 위상을 다시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